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3일 상승미소입니다. 어제 방송 그리고 12월 30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 조회수도 많았지만 메일도 쏟아졌습니다. 저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추천해달라. 유튜브 경제대학 1월 말에 신입생을 모집할 건데요. 유튜브 경제대학에서도 추천 종목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기대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듣고 싶어서 유료로 유튜브 경제대학 신청하면 폭망입니다. 아셨죠? 경제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거,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오늘 제목, 메모리 반도체 DDR5를 주목하라. 왜 제목이 이렇게 됐는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고요. 오늘 다우지수 새해 첫날 급등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 320포인트, 나스닥 117.38포인트, S&P 500 26.38포인트 다 올랐습니다. 기름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다만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이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주식은 올라가는데 채권 수요가 늘어나는 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았고 계속 올랐지만 이 불안한 마음 여러분들 알아서 위험 관리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급등했던 건 가장 먼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엊그제 올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5일 날 페이스 1 서명한다. 그 얘기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제 올렸죠. 그저께 올렸나요? 아무튼 올렸습니다. 지급준비율 중국의 인민은행이 0.5%를 인하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부채는 나의 수익과 직결된다. 부채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때의 문제다. 그랬더니 댓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늘리는 걸 주면 바로 망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 예, 안타깝죠? 이제 봄인데 11개월 후에 겨울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사연. 자고 일어났더니 부채가 폭망하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겨울이 오려면 24절기 10월 11월 한로 상강이 되고 서리가 내려야 단풍 든 나뭇잎이 하나씩 떨어진 이후에 겨울이 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을 즐기셔야 합니다. 지준율 0.5% 인하는 중국 기업들의 1160억 달러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가장 좋지만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준율 인하로서 부채 축소 정책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죠. 중국 경제 망하지 않는다. 제 방송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It's like the central bank. 즉 무슨 얘기하냐.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 저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준율 인하와 함께 차이신 PMI 발표했는데요. 예, 51.5, 5개월 연속 50 이상 확장세를 보였고요. 11월, 12월 연속으로 확실한 중국 경제 상승하고 있다 보여주는 그 흐름이었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 제조업에 밝은 신호가 있다라는 기사로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이제는 경기 침체에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그 기사에서 제조업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보이시죠? 예, 11월, 12월부터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제조업이 반등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머징은 선진국의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수출, 수입 통계 조사표에서 지난주에 나왔죠. 수출이 지난 5월 이후에 최소치의 감소.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예상하기를 올해 3월이면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예, 한국도 그 수출 뭐겠습니까? 반도체죠. 아무튼 중국의 이런 소식은 1월 2일 새해 첫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3085포인트.
2015년 이후 최고의 스타트라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그런데 코스피는 빠졌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거 코스피? 그 이유도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만으로 다우지수 300포인트 급등.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1월 2일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으로는 오늘이죠. 포브스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The Fed has quietly started QE4. 조용히 양적 완화 사탄을 시작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예.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1월 2일 날 최고치 기록한 이후 레포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 시장은 꼬꾸라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320포인트 올랐죠. 중국이 혼자서 320포인트 다우지수를 올릴 수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레포 지원 금액이 얼마나 있었길래 포브스가 이런 기사를 내봤는지 찾았더니 월스트리트저널 오늘 기사입니다. 567억 달러 뉴욕 패드가 레포 시장에 투입했다. 새해 첫날부터 미국의 연준은 시장에 돈을 공급했다. 1월 2일부터 레포가 줄어들지 않았더니 오히려 567억 달러를 시장에 부어버렸다. 다우지수 300포인트 상승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뉴욕 패드 홈페이지에 가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일물 하루짜리 290억 달러. 하루짜리는 사실 그 다음날 오니까 의미 없어요. 문제는 그 밑에 14일물로 276억 달러를 다시 부었습니다. 한번 마약에 중독되면 그 마약을 끊는 건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마약에 취한 미국의 유동성, 페드는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쏟아부은 유동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주식 급등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반도체 ETF SMH입니다. SMH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하락 추세에서 그냥 곧바로 뒤집어져서 오늘 3% 이상 올랐습니다. 자, 미국의 반도체 주식, 한국의 반도체 주식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저에게 끊임없이 물어주신, 여쭤보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99%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계신, 산호세에서 일하고 계신 한 분이 반도체 관련해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일을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의 해석도 같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지금부터 방송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종목 나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요, 지난 5년간 미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비교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선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메모리 반도체의 미국 대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년간 비교했습니다. 위에 초록색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밑에 파란색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5년 전 2015년 1월을 0으로 봤을 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39%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5%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즉 지난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비메모리가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도했다는 게 주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 2017년, 2018년 초에 고점을 찍었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만 보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메모리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가 추월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3개월간만 봤습니다. 3개월간 차트입니다. 이번에는 아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3개월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보다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의 대부분은 어디다? 12월부터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정을 마친 느낌으로 바로 상승을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지난 5년간 비메모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도했지만 최근 3개월만 보면 완전히 마이크론과 텍사스의 역전, 메모리가 주도하는 미국 시장. 무슨 얘기입니까? 최근 3개월 미국 반도체 주가 흐름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5년간 미국은 비메모리 중심이었다. 왜? 서버의 효율화, GPU 중심이죠. 데이터량이 늘어나니까 전력, 그 다음에 과도한 부하를 막기 위해서 GPU, 엔비디아, AMD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죠. 왜? 중국의 5G 네트워크 추진이 나는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추정하고요. 그 이유는 5G 네트워크 이후에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게 GPU만으로 가능하냐? 그러지 않죠. 서버 디램, SSD 등등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뭘로? DDR5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DDR5로의 세대 교체가 생각보다 빨라진다. 원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DDR5 2020년 3분기 정도에 양산할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1분기, 이제 1, 2, 3개월, 1, 2, 3월 안에 DDR5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왜?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 그로 인해서 서버에 당장 DDR5 신제품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련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항상 가짜들이 많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잘 구분을 하셔서 사라. 아셨죠?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새해 첫날 미국도 오르고 중국도 올랐는데 코스피만 저렇게 20포인트 하락했느냐? 어제 외국인이 대량의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웩더 독이라고 하죠. 꼬리가 흔들어서 몸통 전체를 완전히 혼비백산시켰는데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로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발생했어요. 선물과 현물은 결국 같이 가야 되는데 선물이 더 많이 떨어지고 이 차이가 그 프로그램 매매를 발생하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는 검색해서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인의 대량 선물 매도로 지수 간 괴리가 발생했고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의 핵심은 뭐냐? 지수 관련 대형주인데 최근에 지수 관련 가장 많이 오른 게 반도체주죠. 예, 기관이 어제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반도체 주식 위주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싹 쓸어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싹 쓸어갔을까? 외국인도 프로그램 매도를 했겠지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다 가져간 건 저는 외국인이라고 봅니다. 즉 물량을 여기서 반도체 물량을 확보할 경우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을 걱정한 외국인이 대량의 선물 매도를 통해서 반도체 주식을 싹 쓸어갔다. 여러분 상승 미수는 무슨 파죠? 친수익파. 여러분 친수익파가 되고 싶으면 이 약물고 버텨야 합니다. 뭘 버텨요? 예, 메모리 반도체 DDR5 관련 주식 가지고 계셨으면 흔들리지 말고 버티시고 아직 매수하지 못한 분은 부지런히 따라잡으십시오. 12월 30일 라이브 채팅을 했었죠. 그때 어느 분이 지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상승미수가 지이, 미국 주식 다 정리하고 지이만 샀다. 왜 샀느냐? 지이가 망하는 회사 아니냐? 라고 했지만 그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혹시 지이가 왜 오늘 새벽에 7%대 급등을 했는지 궁금해하신 분은 12월 30일 라이브 녹화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7% 11.9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지이 계속 가자. 그래서 미국에서 주식 매매익으로 한국에 돈을 벌면 그게 곧 애국 아니겠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이 약 물고 버텨라. 친수입하는 인내심이 좋다.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